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공매도를 할 때 이제 호가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 이 전 영상으로 잠깐 들어가면은 공매도는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해야 그 차익을 보는 개념이죠. 즉 주가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공매도 자체는 기간애인이 공매도 거래대금의 99% 이상, 즉 기간애인이 그냥 공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도 뭐 이제 개인들 공매도 참여 이런 거에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 실행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장에서 공매도는 99% 기관 외국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들이 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그 공매도를 할 때 호가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지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 이렇게 두 섹터 즉 우량주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요게 해당이 되는 건데 내가 구분을 못하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자,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이제 종목을 보면은 요 앞에 나와요. 자연스럽게 코스닥 150 혹은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이름에다 갖다 대면은 핸드폰 MTS에서도 물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우측을 보시면은 중간에 코스닥 150이라고 써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아니면은 검색식을 뭐 진짜 내가 좀 모르겠다 아니면 준비를 해두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코스피 200이 있습니다.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검색식을 5월을 해줘야 되겠죠. A 지금 제가 이거 A를 삭제하고서 이제 뒤에다가 해가지고 B랑 C로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A랑 B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A 5월 B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을 검색해 달라. 그러면은 지금 한 종목이 더 나오거든요. 코스피가 201종목이 나옵니다. 코스피 200인데 요거는 제가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총 351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좀 봐두시면 되지 않나? 아니면은 뭐 그냥 코스피 200 검색해가지고 요거 등록을 해두고 이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코스닥 150에서 그 종목들도 공매도가 가능하겠구나. 요 정도 구분. 그냥 근데 사실 검색식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제일 여기 앞에 이름 써 있어요. 코스닥 150, 코스피 200.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공매도 호가창이 이제 생기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공매도 치는 건 기관 외국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주가가 하락해야 차익 실현, 수익 이걸 목표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즉 주가가 지금보다 더 밀어야겠죠. 그러면은 자, 개인들 우리들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 돌파 매매를 한다거나 매수를 할 때 자, 개인적인 심리를 생각을 할게요. 이게 그냥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압박감을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매도가창이라고 합니다. 매도하기 위해서 잔량을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 13만 4천 원에 1099주 여기 오면은 이거 팔려라 하고 걸어 놓은 거죠. 매도 여기가 1호가입니다. 매도 바로 위에 있는 게 그래서 매도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매도를 걸어놓은 매도호가고 밑에가 매수호가예요. 이 간단한 걸 왜 설명하고 있냐? 자,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개인들 내가 매수를 할 때 호가창을 뭐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도 자, 주가는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죠? 항상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주가 상승의 원리랑 겹치는 건데, 매수 2, 3호가, 1, 2, 3호가에다 여기다가 걸어놓는다고 주가가 오르나요? 매수 1호가, 매수 2호가, 매수 3호가 여기다가 1000억을 건다고 주가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매수 호가는 밑에다가 받쳐놓고 내려와주면은 난 그 가격에서 사겠다예요. 즉 주가를 올리면서 사겠다가 아니에요. 가격이 내가 걸어놓은 것까지 내려오면 사겠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냥 주식의 기본 원리 중에 이면서 공매도랑도 엮이는 거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 1호가에 뭐 1조를 건다고 주가 상승? 결국에는 매수 1호가, 2호가, 3호가에 아무리 큰 금액을 걸어도 주가는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의 행위로는. 물론 매수 1호가에 1조를 걸었다가 이건 있겠죠. 누군가 1조를 걸어요. 매수 1호가에. 그러면 이걸 보고 야 이거 밑에서 받쳐놓는구나. 그럼 나 위에 사야겠다. 올릴 것 같아. 시장가로 지르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수 호가에 걸어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즉 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시장가로 매도 1호가 물량을 잡아 먹어야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거거든요. 매도 1호가의 물량을 잡아먹어야지 주가가 상승해요. 즉 여기 694주를 누군가 사줘야지 주가가 오르겠죠. 밑에다가 백날 걸어도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 점. 자 그러면은 매도 1호가에 반대로 말해서 매도 1호가에 1조가 매도가 걸려 있어요. 역으로 매도 1호가에 1조 매도가 걸려 있다. 자, 이런 호가창을 보셨다면 매도 1호가에 1조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개인이잖아요. 내가 매수를 할까? 저 시장가로 위에를 살까요? 아니 사고 싶을까? 매도 1호가에 1조가 걸려 있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개인들은. 개인들 생각? 십중 8구 대부분의 개인들은 야 저거 어떻게 뚫어? 이 생각이 먼저 들겠죠? 1조를 누가 사? 1조를 누가 뚫어? 그냥 이제 제가 비율을 1조라고 한 건데 그만큼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저걸 어떻게 뚫어? 저걸 누가 사?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지는 생각이 뭘까요? 에이 이 종목 못 올라가겠네. 매도 1호가에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 걸려 있으면은 개인들은 그 위로 사는 용기 있는 사람 대비보다 있긴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1조가 걸려있든 1000억이 걸려있든 위로 사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드는 사람들,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야 저걸 어떻게 뚫냐, 에이 누가 뚫어 저거. 거기서 이어진 게 이 종목 더 못 가겠네 혹은 못 올라가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즉 포기하게 된다 이거예요. 공매도 호가창의 원리가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을 매도 1호가를 함부로 사지 못하게 애초에 그냥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큰 금액으로. 그런 거 있죠.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뭐 동물들에 비교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저항할 수 없는 너무 큰 공포감이 다가오는 거죠. 내가 초등학생인데 뭐 어디 좀 등치 엄청 크신 막 체급 딱 헤비급인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서 위협을 해요.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공포에 질리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들이
와, 저건 저항할 생각조차 안 들게 만드는 호가창. 최소한 이거는 뭐 비율을 좀 극단적으로 한 거긴 한데 최소한 매도 1호가 물량 왜 저렇게 많지? 부담스럽게 만드는 호가창.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거 못 들을 것 같아. 저 돈을 누가 사줘? 이게 공매도 호가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또 어떨까요? 플러스 들고 있던 사람들, 들고 있는 사람들도 내 종목이니까 호가창을 보겠죠. 봐요. 근데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뭐야? 매도 1호가 이거 물량 너무 많은데? 이거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즉, 매수세도 안 들어오는데 들고 있는 사람은 보는 순간 이거 못 가겠네. 똑같이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내려갈 것 같은. 그러니까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죠? 매도 호가에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장가로 파시는 분들도 많죠. 왜? 이거 지금 안 팔았다가 더 내려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시장가 매도가 툭툭툭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여기 설명드렸죠. 주가 상승의 원리는 시장가로 매도 1호가 물량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가 하락의 원리는 그냥 반대죠. 시장가로 매수 1호가 물량을 잡아먹으면 주가가 하락. 즉, 이런 공포감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이런 매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제 공매도는 업팅룰이라는 게 있어요. 업팅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업팅룰이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업팅룰 공매도를 안 치는 기관 외국인도 분명히 있겠죠. 해당 종목에 수없이 많은 기관 외국인들이 다 공매도를 동시에 치진 않잖아요. 어디 외국인인가는 어떤 은행, 어떤 금융투자에서는 공매도를 안 건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사고 파는 거는 자유로워요. 즉, 그런 애들도 팝니다. 그러니까 매수 1호가가 물량이 줄어들겠죠. 이 648이 사라지면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위에 1조 금액이 걸려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심리가 계속 가중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가 매도는 나오고 시장가 매수는 없어지는 상황. 공매도 호가창이 결국 시장가 매수는 없어지고 줄어든다고 할게요. 심리적으로 시장가 매수를 할 엄두가 안 나게 하니까 줄어들고 반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에서 시장가 매도는 나오게 만드는. 왜? 어차피 못 갈 것 같고 더 계속 내려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매수는 안 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는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합쳐지면은 주가가 점점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 이제 업팅룰에 대해서 업팅룰은 정말 간단하게 말 그대로 위에 있는 틱 그쪽까지만 걸 수 있는 거예요. 업팅룰 때문에 공매도를 만약에 공매도를 어떤 금융기관에서 공매도를 쳤다고 할게요. 뭐 좀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 시리즈여서 셀트리온을 켜놓긴 했는데 얘는 진짜 옛날에 공매도로 많이 시달렸던 애죠. 그래서 자, 공매도
셀트리온의 어떤 회사에서 공매도를 쳤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제 막 1조를 걸어요. 매도 1호가에. 그러면은 내려가겠죠, 주가가. 시장가로 매도하는 개인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 물량 26만 6천 원짜리가 결국에는 이 만주가 다 사라지면서 비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매도 1호가에 있던 1조가 26만 원으로 내려와요. 즉 계단식으로 업틱룰 때문에 시장가로는 매도를 못하지만 업틱룰 시장가로 매도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즉 매수 1호가 2호가 밑으로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매도 1호가에 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최대로 매도 1호가까지만 매도를 걸 수 있게. 우리 개인들은 이제 매수하시면서 매도 하시면서 그냥 시장가 매도가 있잖아요. 근데 업틱 룰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애들은 여기까지만 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공매도를 쳤어. 근데 시장가로 팔 수 있어. 그러면 진짜 그냥 뭐 아비규환이겠죠? 그냥 공매도 걸어놓고 지들 그냥 물량 막 시장가로 다 때리면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바바박 깨지면서.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업틱룰, 이 위에 틱에까지만 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시장가로는 못 팔게. 시장가로 팔 수 있으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런 심리가 필요 없습니다. 뭔 심리가 필요해? 개인들 팔게 안 해도 돼. 그냥 지들 물량 팔면 돼요. 그렇겠죠? 업틱룰이 없다면은 뭘 못하러 이런 공포감을 조성해요. 그냥 공포감 조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자기들 밀어버리면 되지. 주가를 그냥 쫙쫙쫙 시장가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지금도 사실 뭐 좀 그런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기관 A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실제로 된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주식 처음에 열리고 막 했을 때 공매도 생기고 했을 때는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죠.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지들이 공매도 걸고 지들이 주가를 강제로 하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레퍼트도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밀어버려. 그냥 뭐 매도 막 순식간에 막 몇 억씩 나오면은 개인들 당연히 쫄아서 팔겠죠. 누가 들고 있어. 주가 막 순식간에 10% 20% 밀리면은 공포에 질려서 팔지. 그래서 생긴 게 업틱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장가로 못 때리니까 요런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도 1호가 얘네들이 최대로 걸 수 있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다가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걸어놓는 거예요. 아, 오늘 너는 못 간다. 엄청 거대한 벽을 세워버리는 거죠. 공포감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들고 있던 개인들 시장가 매도 툭툭툭 나오고 그리고 공매도 안 친 기관 외국인들 물량 팔고 그래서 호가가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그 1조를 다시 밑으로 끌어내려. 그럼 다시 또 벽이 생기겠죠. 이거를 반복하는 게 공매도 호가창입니다. 왜? 시장가로 얘네들이 규정상 못 팔기 때문에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겠죠? 얘네들이 계속 끌고 내려와요. 여기서 1조 걸어놓고 이 26만 6천 원에 있는 물량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매도 1호가에 누군가 걸겠죠? 올라오죠. 그러면은 냅다 26만 6,500원에 있던 1조를 26만 6천 원으로 1조 매도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끌고 내려오면은 또 반복되겠죠? 밑에서는 와 저거
저걸 어떻게 뚫냐. 아, 들고 있던 거 팔아야지. 이거 뭐 오늘은 못 간다, 최소한. 그러면 그게 계속 계단식으로 이게 매도 1호가인데 그 다음 호가 점령되면은 내려오고 그 다음 호가 점령되면 또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그 1조 매도를. 그러면은 개인들 공포감에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겠죠. 그럼 얘는 계속 내려요. 그거 따라서. 이게 이제 공매도의 그 기본 호가창 원리,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쉽게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개인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오늘 못 가겠구나. 매물대가 너무 큰 거죠. 매물대를 말도 안 되게 세워버리면서 그 공포감 때문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팔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섣불리 매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안 하고 매도만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게 공매도 호가창의 원리예요. 공포감. 그리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유는 업틱룰이라는 규정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위반하는 양아치 같은 녀석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건 금융위에서 알아서 커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걸로 뭐 벌금 때리고도 하는데 사실 벌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걔네들은 공매도, 그래서 걔네들이 그냥 그런 거를 무시하고 공매 막 시장가로 매도 때려가지고 막 걸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 업틱룰이 있는데 업틱룰 위반하고 그냥 막 때려가지고 주가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 걸려가지고 벌금 내고, 근데 그 차익 실현이 벌금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냥 미친 척하고, 에이씨, 야, 벌금이 500만 원인데 우리 이거 공매도 때리면은 5천, 아니 막 뭐 한 5천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좀 불법적으로 왔다가 하는 녀석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우리가 뭐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들이, 그거는 금융위에서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리가 이렇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죠.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많이 나와요. 공매도 호가창은 만약에 나오면은. 왜 시총 상위 종목에서 할까요? 이건 조금 더 이어지는 건데, 뭐 물론 이제 완전 상위까지는 아니어도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간단하겠죠? 얘네들을 밀면은, 자, 시총 상위 종목은 어떤 거에 연계가 돼 있죠? 시총이 커요. 얘네들이 오르면은, 오르고 내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들, 당연히 지수입니다. 지수랑 연동성이 크죠. 시총이 크니까. 막말로 3전 1, 2%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수도 1, 2% 밀려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유가 지수와 연동이 돼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을 밀어버리면 어떤 게 이득일까요? 공매도라는 건 한 종목만 칠까요? 공매도를 한 종목에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싹 다 공매도 잔량, 대차장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즉, 시총 상위 종목을 밀면은 지수랑 연동돼서 지수가 밀리겠죠. 그러면은 지수가 밀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종목들도 내려가요. 즉, 시총 상위 종목 몇 개를 좀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때리면은 지수가 내려가고, 지수가 내려가면은 다른 종목들은 공매도를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수 따라서 스물스물 내려가니까.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 좀 뚜렷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호가창, 제가 뭐 이제 1조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만 1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매도 1호가에 갑자기 배불뚝이로 이렇게 좀 물량이 쭉 쌓이고, 그리고 그게 계속 내려와. 주가가 내려가고 걔가 요게 한 5만 주 걸려있다고 칠게요. 지금 여기 한 2만 주 있으니까 5만 주, 10만 주 걸려있던 게 주가 내려가니까 그 10만 주가 밑으로 또 내려와. 그리고 그 10만 주가 주가 내려가니까 또 내려와. 이거 한 두세 번 반복되면은 그 10만 주 물량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날 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누군가는 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작정하고서 치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뭐 좀 그래요. 그냥 공매도라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한 이유를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열받는 그런 거긴 하죠. 자, 여하튼 이번 영상은 이제 이 공매도 호가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원리랑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냥 공포감을 유발시켜서 악재,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것도 있죠. 악재성 뉴스라던가 아니면 어제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거 임상 실패, 아니면은 레포트, 이 회사 재무상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문제 제기, 혹은 갑자기 검찰에서 수사 들어갔다, 이런 것도 악재성 뉴스가 될 거고, 그런 악재성 뉴스가 딱 붙는 순간 공매도를 미친 척하고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공매도를 치면서 그런 악재성 레포트를 띄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이 좀 이런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갑자기 주가 하락이 좀 너무 크다, 그러면은 호가창을 한번 좀 조금 지켜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저 호가가 매도 1호가에 있던 큰 물량이 매수 1호가 클리어 되니까 골로 내려오는지, 이게 한 3-4번 반복된다 싶으면은 그거는 이제 좀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에서 거의 나와요. 나오더라도 이상한 우리가 흔히 하는 세력주에서는 못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주는 말 그대로 세력, 테마, 얘네들이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세력주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저는 세력주에서는 근데 세력주를 하면서 보려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세력주들은 기본적으로 호가가 위아래로 미친듯이 널뛰죠. 그래서 세력주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고, 대부분은 시총 상위 종목,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주에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게 좀 바이오 섹터라던가 이런 곳에서 좀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악재, 레포트 같은 거 띄우기도 쉽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번 영상은 이제 공매도, 호가창, 그리고서 업틱룰 기본적인 거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